여러분들은 혹시 성공한 사람들과 어떤 잦은 교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일 때문에 좀 많이 바빠서 그런 모임을 좀 가지기가 힘드신가요? 최근에 제가 일 때문에 만난 어떤 성공한 사람들과 사뭇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소 민감한 이야기이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아니 종종이 아니라 이제는 알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이 말 못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힘으로 성공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사실 이런 사소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성공을 했다고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어쩌면 머리를 탁 치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좀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어떤 말 못하는 사실을 알고도 콘텐츠화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드릴 부분이 조금 수위를 감안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재미도 있고 유용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운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도 좀 분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3가지 최신 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사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비밀은 SNS 인맥이 팔할이다 입니다. 외식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요. 외식시장 자체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OECD 주요 국가 기준으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개중에는 식당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서는 쫓아오지 못할 만큼 많잖아요.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거의 넘사벽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식당을 차리는 사람들 외에 그 식당을 붐업시키거나 브랜드가 잘 되었을 때 성공 보수의 개념으로 그 피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SNS 인맥이 좀 대표적인데,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창업시장, 마케팅 시장을 이해하면 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SNS 인맥이라는 건 흔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소셜 네트워크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당의 3대 조건인 QSC 이거를 무시하고도 SNS 인맥만 좋으면 사실 성공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어요, 이미. 물론 QSC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인기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겠지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동시에 오픈을 한다고 치더라도 SNS 인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의 맛집으로 통하는 A브랜드는 스페인의 작은 매장에서 요리를 배워서 창업을 했거든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SNS 인맥만으로 금세 연매출 4억, 5억 이렇게 찍으면서 중견기업에서 투자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매장을 이제 여러 개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는 아주 철저히 그렇게 기획된 브랜드입니다. SNS 인맥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한 거죠. 본인도 이제 SNS를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영향력을 좀 키우기도 했고요. 사실 이 같은 사례는 주위에 둘러보면 참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SNS 인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나 그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SNS 인맥을 끼고 있는 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 인맥들에게 이제 지분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하는 곳들이 있는데, SNS 친구의 친구, 또 SNS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합세해서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열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띄워야 되니까. 때로는 이게 수당이 되기도 하고 그냥 광고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컨설팅 회사들의 어떤 도를 넘는 SNS 마케팅인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SNS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 띄우는 건 문제가 사실 없는 거니까,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너무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좀 미비해지고 그냥 껍데기인 그런 매장들이 좀 많아진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SNS 인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SNS 인맥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좀 생뚱맞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추상적인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재료가 신선해서 손님들이 좋아한다, 친절해서 잘 된 것 같다, 아이템이 좋아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들 인터뷰를 하는데, 하지만 이면에는 사실 이런 SNS 인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이제 퍼스널 브랜딩해서 인맥을 갖추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실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겠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띄우기 전략을 좀 시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인 것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죠. 사실 뭐 신문, 잡지, TV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다 있었잖아요. 90년도만 하더라도 신문에 한번 실리기만 하면 그 다음 날이면 미친 듯이 막 사람들이 매장에 줄을 서곤 했는데, 그게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잡지, TV 광고가 생기고 아예 기자와 합심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잡지, TV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PD가 개입을 하고 연예인이 지분을 나눠 갖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뭐 된 경우도 많은데, 지금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한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막을 내리지만 않았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건강한 그런 시장 구조 좀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비밀은 뒷배가 든든하다입니다.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건 시장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동네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매장 있지 않으셨나요? 주변에?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손해나는 매장인 것 같은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 그러면서 차츰차츰 소문이 나더니 갑자기 여기저기 막 생기는 그런 매장들, 이런 곳이 바로 뒷배가 든든한 그런 브랜드가 가지는 특징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비밀에 속합니다. 수년 전에 핫했던 비고깃집은 누가 봐도 동네에서 손해가 날 것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망하지 않고 2년 가까이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직원, 알바 엄청 많았습니다. 고기 또 엄청 좋아요. 그런데 저렴하게까지 해요. 동네 고깃집들이 그 매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 손해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매장들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장을 유지하는 걸까요? 네, 바로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한 모 회사가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또는 아예 작정하고 안테나 매장으로 승부를 보려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뭐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래도 장사는 남아야 뭐라도 되는 거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쿠팡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쿠팡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2018년도에는 1조 정도가 적자였었고, 그 뒤로도 계속 뭐 7천억,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2021년에 다시 또 1조 적자였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쿠팡은? 네, 바로 손정의라는 뒷배가 든든한 그런 투자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인 거겠죠. 이미 뭐 사용자 수는 어마어마해졌죠. 자산 총액도 뭐 10조 이상이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슬슬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 되고 있죠. 근데 자영업 시장도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작은 동네를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죠. 쿠팡에 비하면 좀 금액 액수가 현저하게 작아서 오히려 더 미니게임으로 그들에게는 적합한 시장인 거예요. 크게 기지개를 펼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아니 뭐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계획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적자만 나지 않으면 매달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적자로 1년, 2년은 그냥 쉽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지고 가맹사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길을 모았다가 혹은 또 다른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대기업 오너들, 중견기업 오너들 혹은 뭐 코인, 주식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게 그냥 드림이에요. 꿈. 멋들어진 어떤 파인다이닝 하나, 뭐 카페 하나, 오마카세 매장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꿈인 거죠. 제가 아는 한 회사의 대표님은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20억, 30억을 그냥 스시 매장 하나 이렇게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남는 건 없을 수 있지만 장사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남는 게 없이 퍼질 수 있으니까 장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맹문의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뭐 물론 뭐 가맹 사업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지만 이게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는 그의 선택이겠지만, 여튼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비밀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세 번째,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비밀은 유통이 핵심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생물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사실 갈수록 늘어가고 있죠. 이유는 경쟁력을 더 높이려면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데 냉동 제품으로는 뭐 독인 객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막 여러 말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번외로 하고, 당일 도축이다, 뭐 당일 조업이다, 당일 손질한 생물을 뭐 이제 취급을 하면서 우리들의 입을 좀 즐겁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크죠. 생물을 취급하는 매장들은. 유통의 핵심이라는 건 이런 생물을 취급하는 곳들에게는 여지없이 관통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노르웨이, 일본 이런 데서 조업한 대게, 킹크랩 이런 거를 직매로 수입하는 C라는 수입원이 있어요. 유통도 직접 하고 브랜드도 하나 운영을 해요. 과연 게임이 될까요? 이 회사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같은 업종에서는. 물론 뭐 운영 능력도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원물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최상급을 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또 다른 예로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을 하려면 수조 자체가 좀 달라야 합니다. 이제 바닷물을 뭐 냉각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수조로는 그 기간 동안 보관이 안 되거든요. 이제 저장 규모도 그렇고 뭐 몇백 톤이 될 수 있잖아요. 몇백 톤의 수조를 이제 가지고 냉장, 냉동 창고부터 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쉬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부터 아예 뭐 수입원이나 유통회사가 매장을 차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아마 어떻게 저렇게 신선하지? 어떻게 저렇게 신선하고 좋은 걸 저렇게 싸게 팔 수 있지?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다 수입원에서 유통업체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차리면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부산에 있는 그 골드크랩, 러시아 크랩 최대 직수입 회사인데 중간 유통 없이 다이렉트로 납품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 수입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도 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어서 오시게, 그 브랜드예요. 한마디로 산하 브랜드인 거죠. 직영점이 처음 생겼을 때 가격이 정말 깡패였어요. 신선도도 이제 깡패라서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맹점도 꽤 나가고 아직도 이제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와 좀 비슷한 거죠. 이처럼 수입처나 유통처에서 첫 직영점을 만들 때에는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미친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신선도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어떻게 보면 뭐 시장 파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면 사실 차마 말 못하는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핵심이지만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기획력, 아이템, 친절, 상권, 전략이 잘 통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큰 핵심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공한 사람들,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는 비밀 3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도 시장이 돌아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좀 새삼 알게 되는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자영업자가, 일반인이 이런 매장들을 이기려면 사실 특색이 있어야 하고 뭔가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매장들과 경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아니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상대방은 총 들고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데 곡괭이랑 뭐 기껏해야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릴라전이나 아예 뭐 전쟁을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전쟁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경쟁자들,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늘이 무너진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저런 매장이 없는 것도 더 많을 거니까. 다만 언제든 경계를 풀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배달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프로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판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